아이가 매일매일 학습지를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학습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한자랑 국어랑 연산을 해요. 한자랑 국어랑 몇 연산. 장씩 하나요? 전교생 중에 엄마 나밖에 스마트폰 없는 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딜을 하려고 하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교육 채널이죠. 대기자TV의 방종인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력은 최근 몇 년간 계속 화두예요. 문해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해력 정말 화두죠.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문해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읽는 게 아니라 잘 읽기 위해서는요, 잘 써야지 그 부분이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국어 실력이 가장 많이 높아졌을 때, 어휘력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가 제가 기사 준비했을 때.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글 쓰다 보면요, 뒤죽박죽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 단어가 맞을까? 한마디 쓰면서 정확하다라고 쓸까? 적확하다라고 쓸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스캐닝 할 수 있는 기회가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정말 안 쓰거든요. 악력도 없어요. 글을 카톡으로만 소통하는 친구, 한 페이지 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읽고 쓰고 전달까지 하는 친구,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쓰고 그리고 글을 내가 의미 있게 맥락 있게 읽기 위해서는 평소에 쓰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그 순서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쓰는 것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읽은 게 맞는지, 내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번 읽고 그것을 요약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추하면서 이런 맥락이었지, 쓰면서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보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몰랐구나. 한 번 다시 보면서 비판적 사고도 생기고 다시 보는 정독의 습관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너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한 6살 때부터 일기를 쓰라고 한 줄 써도 폭풍 칭찬. 제가 칭찬에 조금 인색한 엄마이긴 한데 그때만큼은 폭풍 칭찬해주고요. 뭐 치킨 걸고 이랬더니 지금은 매일매일 일기를 한 페이지씩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쓰기를 평소에 계속 하다 보니까 엄마 이 단어 맞아?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어요. 방금 조금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교육대기자TV를 운영하시는 방종인 편집장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특히나 아이들이 매일 생활 루틴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매일 챙기는 뭐 공부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교육을 많이 알고 많은 경우도 보고 사례도 보고 트렌드도 분석하고 하지만 제 아이를 보는 역할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우시죠? 너무 네, 어렵죠. 저도 똑같이 두 아들을 키우는 고군분투하는 엄마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공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루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요일 날 요번 주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루틴을 세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하라고 하면 일단 1시간 반 정도 지나가죠. 그러면 제가 오는 거죠. 퇴근하는 거죠. 네. 이 루틴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은 학교 갔다 온 거, 오늘 뭐 했는지 책가방 직접 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매일매일 학습지를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학습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까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한자랑 국어랑 연산을 해요. 한자랑 국어랑 몇 연산. 장씩 하나요? 3장씩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은 정말 화려하게, 정말 풍요롭게 먹습니다. 직접 차려서요? 아주 거기에서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좀 자신이 좀 없는데요. 남편이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남편이 풍요롭게. 제가 이 시간만큼은 공부, 지시, 평소에 확인할 것 단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냥 풍요로운 식탁, 그냥 밥상머리에서는 정말 누구나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자유로운 시간으로 하고 싶었어요. 1시간 동안 풍요롭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일을 하고요. 설거지 물론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각자 식탁에서 각자 해요. 그리고 루틴대로 뭐 책을 읽거나 그 다음은 터치하지 않는데, 터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뭐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은 제 옆에 와서 제가 뭘 하는지, 그러면 저는 일을 하거나 이때 저의 리액션은 아주 즐겁게 일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표정 관리도 너무 힘들 때도, 그러면 엄마 뭐해 하면
엄마 일하는데 너무 재밌어. 이렇게 리액션 한마디를 하면 일이 재밌을 수 있나? 책 보는 게 재밌을 수 있나? 갸우뚱하면서 가거든요. 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 때. 일이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 사람은 싫어하는 거를 잘할 수 없잖아요. 어렵겠지만 좋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 알려주면 아이가 조금 더 동기 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면 그것만큼이라도 아이한테 충분히 좋은 기억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티칭도 좀 했었어요. 근데 직접 하기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친부모는 하면 안 된다고. 친부모 테스트. 화가 나는지 안 네, 나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움을 받을 일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사교육을 예전에 안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학원을 네네.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얘기했는데 이런 루틴이 잡혀 있는데 아이가 영어에서 발음이 좀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느낄 정도로 발음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나 발음 좀 잡고 싶다고 네네.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전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일까지 한번 생각 같이 해보자. 네네. 그러면 다음날 저도 알아보고 아이도 알아봐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야지 뭐 학원을 다녔을 때도 내가 선택해서 온 학원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내가 부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잘 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은 학원을 다닐 거잖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 내가 부족한 점을 진짜 보완하려고 왔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연습 삼아라도.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미디어는 어떻게 네.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미디어 통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그런 힘이 길러졌을 때 스마트폰을 만나고 미디어를 만나야 그걸 분별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초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 때는 미디어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찍부터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초등 때만큼은 부모님이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남편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전에 어떤 부분을 우리 아이한테 쌓아줘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책도 정말 많이 읽고요. 그랬을 때 제 판단은 초등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아직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등 때는 주지 않을 예정이니까 저의 교육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는데 아이한테 보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은 납득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PC 카톡. PC 카톡을 갑니다. 노트북에서 지금 집에서 계속 일한다고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그냥 바구니에 놓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그리고 한 2시간에 한 번씩 정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그쵸.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 전교생 중에 엄마 나밖에 스마트폰 없는 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딜을 하려고 하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 봐봐. 엄마 일할 때 말고 쓰지 않잖아. 엄마 근데 불편하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 때는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 아이가 납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세운 이 교육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연락하고 싶고 뭐 보고 싶고 쇼츠 릴스 제가 심지어 유튜버잖아요. 그런데도 유튜브를 안 보고 그냥 노트북에서 다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도 해요. 급한 일 있는 거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전화 투자 떨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럼 아직 게임이나 영상 같은 부분도 전혀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텔레비전은 평소에는 보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만화 영화 극장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온 가족이 팝콘 먹으면서 뭐 톰소의 모험도 보고요. 나홀로 집에도 보고요. 뭐 그런 영화를 보는 1시간을 토요일 밤에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루틴대로 네네네. 움직이는 가족이에요, 저희는. 부모님들께 특히나 아이에게 이 말은 꼭
좀 자주 들려주세요. 해주세요. 네. 또 이 말은 좀 반드시 피하세요라는 게 있다면요. 부모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저는 코로나 때 느꼈거든요. 아이가 전지 아인지. 그러니까 저의 판단대로 나는 이러니까 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포자 부모님 밑에 수포자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에 대해서 어렵게 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수학을 너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 아이한테 건네는 말조차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분명히 너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경계하려면 아이를 볼 때 어렵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다른 점부터 봅니다. 다른 점. 나랑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아 저렇게 다르구나. 저는 낯을 안 가리잖아요. 낯을 안 가리지만 아이는 낯을 정말 가리거든요. 두 아들 다 가리는데 저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저희는 다른 아이. 20살 때까지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아이는 독립할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가정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꼭 해줘야 하는 교육, 이거는 좀 꼭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입시를 굉장히 오래 봤잖아요. 1부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입시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 입시가 자주 바뀐다고 하면 걱정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입시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이 바뀌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는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시대에 유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관찰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그냥 걱정이 아니라 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나 때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아이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재단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같이 찾아보는 거. 아이랑 함께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안 있네?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어렵겠지만 이 변화를 그냥 긍정적인 눈으로 관찰로 본다면 그 포인트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걱정되는 마음 플러스 내가 이미 좀 경험해봤다는 것 네. 때문에 정말 그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관찰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이와 함께 뭔가를 상의하고 나아간다. 이거를 기본 틀로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저희 첫째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초등학교 때 돈 얘기를 한다고? 너무 이상하고 얘 왜 이렇게 돈을 밝혀?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제가 반성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는 신문을 자주 보니까 신문을 보면 온통 돈 얘기밖에 없잖아요. 주식이 어땠는지, 집값이 어땠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만나는 세상이 돈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도서관에 저희는 자주 가니까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들도 주식 얘기가 또 많고 워렌 버핏 자서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돈 얘기가 너무 많은 부분을 그냥 얘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거를 관심도가 있으니까 살려보면 어때? 그래서 제가 요번에 경제교육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만약에 아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면,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돈 얘기가 주변에 이렇게 깔려있지 않았다면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돈 교육, 경제 교육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이를 관찰하니까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같이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육아연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네.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들려주시고 최근에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 적이 언제인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지금이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40대인데 지금 말고 이것만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지나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계속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지금 웃는 사람이 내일도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면 명문대 가면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웃는 친구가 그때 돼서 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너무 미루지 않고 확률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웃을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둘째랑 첫째랑 차이가 나서 집에서 그냥 있으면
둘째 기준에 맞춰서 첫째가 놀고 있어요. 레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레고로 놀 나이가 아닌데 마치 형으로서 막 책임감 다 한다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막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학원 가고 선행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진짜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웃는 친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 시기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놀아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행복한 아이가 앞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한 아이가. 그 부분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아이를 볼 때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이다. 우리가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뭔가를 이기거나 얻으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또 그 끝에 다다라 보면 또 다른 게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닿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미 그런 많은 경쟁들을 겪어보신 분들로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종인 편집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